자, 집합 건물 관리 파트, 관리단에서는 동그라미 2번 별 3개.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 성립단체입니다. 당연 성립.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 관리인은 오른쪽 2번하고 3번 별 3개.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다. 10명 숫자요.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관리인 선임해야 돼요. 관리인 선임이 강제됩니다. 자, 그 다음 관리소장은 출퇴근합니다. 3번. 따라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출퇴근하신다. 자, 관리인의 권한에서 3번 별 3개.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써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법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자, 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관리소장님 감독합니다. 관리인 감독. 그래서 2번 별 3개.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감독 잘 하려면 아무래도 구분 소유자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것. 자, 관리단 집회 동그라미 1번 별 3개. 관리인은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해라. 매년 한 번. 회계연도 종료 후 3달 이내에 정기총회 소집해라.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장난친 적 없어요. 자, 집회 소집. 법이 일주일 전에 구체적으로 입증한테 통지해라. 그런데 1번인데 3번 별 3개.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못할 게 없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도 소집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점. 있다로 끝나면. 자, 집회 결의 다음 페이지. 집회 결의 5번 갑니다. 5번 별 3개. 관리단 집회 의결권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자로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별 3개. 그 다음 어디 가느냐. 7번 관리단 집회 결정이 나면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로 끝나요. 새 입주민에게도 결정 효력이 당연히 있죠. 기억. 집회에서 적법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회의할 때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결정 나면 당연한 거요. 자, 규약은 동그라미 1번 별 3개. 규약을 만들고 내용 바꾸고 없애는 거 특별결의 4분의 3 외워야 돼요. 규약은 4분의 3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 재건축은 동그라미 2번 왕별이죠. 6번.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가 4개가 있는데 그중 2개 있어요. 공용부분 변경 예외. 변동을 초래 5분의 4. 재건축 5분의 4. 일단 이 2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구분 소유권 등의 매도 청구 있죠. 2번에 1번, 2번 별 3개죠. 자, 재건축 결정이 났어. 그러면 그때 반대했던 구분 소유자한테 선생님 재건축 결정 났잖아요. 재건축 참가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서면으로 최고. 서면으로 촉구. 서면으로. 우리 시험범에서 서면으로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최고해야 된다는 거. 자, 최고받은 구분 소유자는 2달 이내에 참가할지 말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답이 없어? 그럼 생각이 없다는 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답한 걸로 본다. 참가하지 않는다. 세트죠. 추인 거절, 수익 거절, 효력을 잃어요. 참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부정으로 끝내. 부정.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많아요. 이것만 달라도 여기서 OX 고를 생각이에요. 이게 다 되면 나머지도 보실 분은 보시고. 근데 이것도 안 될걸? 진짜 이것도 많아요. 이것부터 하고 제가 중요한 거 기출에 최소 3번 이상 나온 놈들은 다 해드렸어. 한 번 나온 놈들이 나머지. 여기는 기출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모든 기출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없어. 1년 안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 그거 위주로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실명법이죠. 실명법 어렵죠. 뭐 죽는 거지 뭐. 실명법. 근데 2문제씩 계속 나왔어. 요즘 주택에서 2문제 분산돼 있지만 실명법은 계속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버릴 수도 없어. 2문제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긴 해요. 올해는 실명법이 둥지 나오겠지. 올해는. 자, 맹신탁 하지 말라는 거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부탁하죠. 그래서 을이 등기를 부탁받아서 지 앞으로 꽂는 거죠. 받을 수, 수탁자, 부탁한 신탁자. 이 맹신탁 약정이라고 하고, 이 맹신탁은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갑을 두 사람이죠. 두 사람 간 등기를 부탁했다. 등기 맹신탁. 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세 사람 간 등기를 부탁했다. 3자 간 등기 맹신탁. 이번에는 수탁자한테 등기만 부탁한 게 아니라 계약까지 부탁해. 계약까지. 그래서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목이 계약까지 부탁했다. 계약 맹신탁. 이때 매도인이 모르는 선의일 수도 있고, 매착사실한 악의일 수도 있고, 매매가 아닌 경매에서 낙찰 좀 받아. 경매. 동네가 계약 맹신탁 3개. 그 다음 종중 배우자 특례. 원래 맹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탈법 목적이 없다면 문중이 종혼한테 맹신탁 할 수도 있고, 배우자한테 등기 좀 봐가지고 할 수 있어요. 탈법 목적이 없는 걸 전제로 이 맹신탁은 유효한 맹신탁이 돼요. 그래서 맹신탁 동네는 총 4군데. 양자간, 삼자간, 등기 맹신탁. 계약까지 부탁해요. 계약 맹신탁. 종중 배우자 특례, 유효 맹신탁.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지. 삼자간, 등기 맹신탁. 이 속에 양자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 양자간은 삼자간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맹신탁이죠. 계약맹신탁. 특히 선의. 작년에 계약맹신탁 나왔어. 그럼 올해 어디가 나와? 이거 나오겠지. 3자가. 이거 아니면 오랜만에 유효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또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안 나온 거 이걸 좀 더 유심히 보자 그거지. 작년에 안 나온 걸 좀 더 보고 계약맹신탁도 보고. 자, 적용 범위. 이건 건너뛸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할 거예요. 맹신탁 효력. 자, 오른쪽 2번 갈 거예요. 갑이 신탁자. 을이 등기 받은 사람이 무조건 수탁자예요. 받을 수. 등기를 받았다. 수탁자. 우리 법은 맹신탁 못하게 합니다. 실명법은. 그래서 이 맹신탁 약정 무효로 보고요. 수탁자 등기도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따라서 얘는 등기, 소유권 등기는 돼 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죠. 얘는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는 앞놈. 신탁자 왼쪽 놈이 소유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이걸 외우는 거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왼쪽 놈. 갑. 물권행위 유인론이에요. 실명법은 물권법이야. 물권법. 물권행위 유인론.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노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왼쪽 놈. 매도인이었잖아. 똑같아.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자, 누가 소유자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맹신탁 약정 우리 대법원은 반사유로 보지 않아요. 반사유로 보지 않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 규정도 작동이 안 되고,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이 안 되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가분들한테 등기 회복하는 거예요. 자, 수탁자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아 제낍니다. 5억에 팔아버리죠. 수탁자로부터 산 3자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우리 법은 맹신탁 약정 무효로 모든 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모든 3자에게 들이대지 못해요. 모든 3자니까 병이 선이든 알고 산 악이든 악이 3자에게도 들이대지 못해. 그래서 모든 3자에게 선이든 악이든 모든 3자에게 무효로 들이대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3자에게는 유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 악, 불문, 수탁자로부터 산 남은 저 소유권이 나오니까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외우는 거예요. 정답 지문에 30%니까 30%. 그게 1, 2, 3번이에요. 자, 1번.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수탁자 소유권 없어요. 신탁자가 소유자. 그렇지. 2번. 이 약정 등기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모든 3자. 따라서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수탁자로부터 산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수탁자로부터 산 놈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3번 맹신탁
반사회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불법 운임급여도 작동되지 않겠죠.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나라를 구한다 안 구한다? 나라를 안 구해. 이 판례 하나만 바뀌면 우리나라에서 맹신타격이 없어지는데도 왜 그런지를 저는 모르겠어. 이거 반사로만 보면 맹신타격 없어진다고 했어. 희한해. 자, 이제 양자간 갑니다. 양자간 있고. 자, 봐요. 잠깐. 이게 효력했고, 자, 양자간. 갑이 을한테 맹세했어요. 항상 등기 박은 놈이 수탁자. 방금 했어.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갑 했어요. 이제 풀어가야 돼. 갑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을한테 등기 박혀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아들놈이 아빠 빨리 등기 받고 돌아가. 등기 빨리 받고 돌아가래. 그래서 갑은 불안불안 등기 회복해야 돼. 어떻게 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느냐? 그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신탁자 갑은 소유자.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세트죠, 세트. 자, 이와 같이 말소 찍 그어서 말소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회복하는 거예요. 또는 말소 대신 똑같은 거죠. 진정명의 이전 등기 말소예요, 말소. 말소로 신탁자는 등기를 회복해야지. 절대로 수탁자를 상대로 이 맹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너희만 나한테 다이렉트 이전 등기 넘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 말소로 회복해야지 다이렉트 이전 등기 안 돼요. 해지 무조건 안 돼. 무효의 경우에는 해지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중배우자 그쪽 빼놓고 무효인 동네에서는 매일 해지가 나온 순간 무조건 없다야. 해지를 원인으로 못하는 거야. 유효만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해지를 원인으로 너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안 돼요. 말소로 회복해라. 이게 왕별이죠. 왕별. 이제 3자간에서 거기서 왕별을. 자, 아까 했죠. 수탁자가 팔아제꼈다. 수탁자로부터 산 놈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 양자간. 자, 그림을 내 걸로 만들면 돼. 그림을 외워요. 갑을 사람 돈으로 나왔죠. 갑과 을이 매입세 약정했죠. 수탁자한테 등기 박혔어. 자, 갑을 자 이제 해결해. 약정무효, 오른쪽 등기무효, 소유자는 신탁자. 이게 몇 개가 되면 문제 풀 수 있다고. 앞으로 계속 그림. 자, 1번. 이 그림이 이제 지문으로 나와요. 1번. 갑을 매입세 약정무효,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갑. 신탁자 1번, 2번 별 3개. 그래서 기억. 신탁자 사람 넣어서 갑은 오른쪽 수탁자 그림 보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까지 별 3개. 자, 3번 왕별, 4번 왕별. 이게 3자간하고 계약명의 신탁에서 나와요. 여기서 어차피 해놓으면 돼. 3번 신탁자는 갑은 오른쪽 수탁자 을을 상대로 말소로 등기 회복하고 죽어야지. 절대로 매입세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다이렉트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주문 30%.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로 회복해야지 매입세 약정을 해지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게 이전 등기 안 돼요. 자, 4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수탁자로부터 산 제3자는 선, 악, 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정답 질문의 30%. 그래서 3번, 4번이 3자간하고 계약명의 신탁에서 그대로 나와요. 정답 질문 60%예요. 60%. 이 두 놈이. 제가 다 씌워봤어. 자, 3자간 갑니다. 3자간은 이 양자간에서 조금 추가될 뿐이에요. 자, 봐요. 제가 일부러 순서 정해놨어. 오랜만에. 5월달에는 다 한 판에 뛰었었는데. 누가 매입세인지 일단 매입세 약정한 놈을 잡는 거예요. 갑을 매입세다. 자, 변소유 토지를 갑이 매수했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러면 변소유 토지 무조건 이놈이 매도인이야. 변소유 토지를 갑이 매수하면서 매도인 병한테 부탁해. 그래서 병 나한테
등기 주지 말고 내 수탁자 을에게 등기 좀 해줘. 반드시 부탁이라는 말이 떠요. 그러면 등기가 병에게서 맨 오른쪽 수탁자 을에게 다이렉트로 꽂혀요. 이게 중간 생략형 맹신탁. 사람이 세 놈이죠. 3자간 수탁자인데 등기만 못하겠죠. 계약은 신탁자가 했으니까. 그래서 3자간 등기 맹신탁. 이 그림을 외워. 병갑을 우리 공부할 때는 갑이 무조건 신탁자예요. 을이 무조건 수탁자일 거야. 그러니까 병갑을이라는 얘기는 갑 신탁자가 왼쪽이 매매계약이니까 신탁자가 계약은 하지만 등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중간 생략형으로 맨 오른쪽 을한테 등기 넘겨줬다. 이 그림을 외워야 돼. 병갑 을 등기 박은 놈은 무조건 수탁자, 이놈은 신이겠죠. 자, 그러면 왼쪽이 항상 매매, 이놈이 매도인이 되고 가운데 놈이 무조건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신탁자가 지가 사긴 샀지만 등기만 수탁자한테 박은 거예요.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러면 병갑을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어. 잘못 적었어. 병갑을 적고 의 등기 적고 꼴랑지 적고 신 적고 수 적고 문제를 여기까지 적어야 돼. 병갑을 신수 약정 여기는 당연히 매매겠지. 자, 이거 적고 매매까지 적어보자. 몇 장.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더 적어야 돼. 이제 해결해야겠죠? 사람 배치해놨으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누구? 소유자는 누구? 소유자는 뿅! 왕별, 소유자는 뿅!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병에서 이렇게 등기가 왔으니까 갑이 소유자 아니요. 쪼놈이 암놈이요. 이렇게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소유자는 뿅.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그래서 적는 거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하나 더. 이 매매가 유효야. 매매가 유효. 여기까지 외워야 돼. 이건 암기.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이 매매 유효. 여기까지 외우면 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그래서 무는 안 적어도 되고 소자는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누가 소유자인지가 실명법의 첫 단추야. 첫 단추. 여기서는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자, 이제 들이댈 거요. 항상 우리 시험은 신탁자가 어떻게 등기를 회복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와요. 갑은 죽을 때가 됐어. 등기 회복하고 죽어야 돼. 수탁자를 상대로 나 죽을 것 같아. 매니터 해지할 거야. 소유권 넘겨. 할 수 없다. 절대 무효의 경우 해지가 나와서는 안 된다. 다이렉트 이전 등기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가 나오면 무조건 안 되고 부당이득으로도 소유권 다이렉트 이전 등기 안 돼. 같이 하셔야 돼. 매수탁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 신탁자는 오른쪽 수탁자를 상대로 나한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가 넘으면 안 된다고. 갑은 왼쪽한테 청구해야 돼. 왼쪽한테. 그래서 등기 회복하려면 갑은 이 매매가 유효죠. 유효니까 있을 유, 채권 채무가 있다고. 매도인,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은 등기 주세요 할 채권이 있을 거고 매도인은 등기 넘겨줄 채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문 두 개.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주세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이전 등기 해줄 의무 있다. 매도인이니까. 있을 유, 여기서 시작된다고. 그러면 매매가 유효 외우면 이 지문 두 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갑은 오른쪽 수탁자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면 안 되고 얘는 왼쪽을 봐야 돼.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병 빨리 나한테 이전 등기 해줘.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자, 그러면 병은 갑이 등기 넘겨주라고 하니까 지한테 등기가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등기가 돼 있어? 우리한테 돼 있잖아. 그럼 우리를 찾아가는 거지. 갑이 나한테 등기 넘겨달래. 너 인마 빨리 소유자 줘.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병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양자간에서 그대로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병이 이렇게 이등기 찍 긋고 이전 등기로 넘겨주면 갑을 안심하고 죽는 거야. 근데 이놈은
아무리 갑이 연락해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질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지. 대위. 그래서 신탁자 갑은 자기 채무자 왼쪽 놈 병을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대위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얘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안 해주면 신탁자는 대위,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대위 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다요. 3자간 등기명 신탁. 결국 여기서 지문 몇 개 나온 줄 알아? 약정무효, 등기무효. 하나, 둘, 소유자. 셋. 몇몇 유효?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 나와요. 그 다음 수탁자가 팔겠지. 갑을 부르니까 정한테 팔겠지. 무조건 소유권 취득 12개. 이 흡판에서만 12개 지문이 뜬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2개가 다 여기서 태어나요. 이걸 훈련하자는 얘기예요. 자, 3자가 동그라미 그림을 봐. 그림이 내게 되면 돼. 병으로부터 갑이 삽니다. 자, 그런데 부탁해서 등기를 오른쪽 놈 밑이죠. 그림상 을한테 등기를 다이렉트 중간생략형으로 넘겼죠. 그러면 갑이 신탁자고 등기박은 을이 수탁자고 병은 매도인이겠죠. 자, 이게 사실관계 문제 다 있는 사실관계. 그러면 병, 갑을 이렇게 배치시키시고 갑 밑에 신자 적으시고 을 밑에 수자 적으시고 신수 그러니까 꼴랑지 적으시고 갑을 사이에 꼴랑지 이거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실명법 풀려면 이 그림을 못 그리면 지문 5개 절대 못 푼다고. 그럼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적으시고 매매는 유효 여기까지 유 적어놓고 이제 1번부터 가는 거예요. 1번 별 3개 갑과 을 간의 매수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역시 무효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2번까지 해결됐죠. 이건 외워야 돼.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1번 별 3개 2번 왕별. 자, 기억니은 별 3개. 자, 매도인은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은 수탁자 맨 오른쪽 놈 수탁자 을을 상대로 계속 그림 보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자니까 소수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근데 안 해. 그러면 니은 신탁자는 자기 채무자의 왼쪽 놈 병 매도인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 대위 나오면 있다지. 자, 넘겨요. 3번 기억니은 별 3개 지문 몇 개 없어. 12개밖에 안 돼. 자, 3번 매도인 그리고 왼쪽 놈 병하고 신탁자 중간 놈 갑 간의 이 매매 계약은 유효. 자, 외우라겠죠. 매매는 유효. 따라서 기억니은 풀어가. 유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겠지. 그러니까 신탁자는 매수인으로서 왼쪽 놈 매도인 병한테 소유권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럼 매도인은 줄 의무 있다. 서로 주세요 줄 의무 있다. 유효니까 있을 유. 자, 4번 왕별이죠. 자, 이와 같이 신탁자는 병한테 이전 등기 받아와야지 절대 오른쪽 놈 수탁자 을을 상대로 인매이스 약정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로 다이렉트 나한테 이전 등기 해줘 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수탁자한테 이전 등기 해줘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가래? 병한테 가야 돼.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와야 돼요. 왕별. 자, 6번 왕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이놈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래서 3자간에서 4번하고 6번이 정답 지문 60%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5번은 뭐냐? 5번 수탁자가 자의로 스스로 신탁자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자, 봐봐요. 갑은 병으로부터 말소 이전 등기를 꽂게 돼 있다고. 결국은 왜? 등기 받고 죽거든. 등기 받게 돼 있으니까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다면 어차피 등기 돌아오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 유효야. 등기 달라고는 못해. 하지만 을이 스스로 자의로 넘겨줬다면 실체관계 부합 유효 판례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자의로 이 말이 또 수탁자 스스로 신탁자한테 이전 등기 해줬다면 실체관계 부합 유효. 그래서 우리 실명법에서 스스로 하면 무조건 유효야.
스스로 준 건 괜찮아요. 달라고 못하는 건 지가 스스로 준 건 어차피 신탁자는 등기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실체관계부합 유효. 여기까지 하면 완벽하죠. 기억 6번의 기억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제3자가 수탁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대. 떴어. 배임행위 적극 가담. 그럼 뭐가 떠야 돼? 반사회 무효. 이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반사회 무효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3자간 등기명의자에게 우리 30년 지문 전부예요. 30년 지문 전부야. 여기만 달달달하면 3자간 무조건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문에서 만나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문에서 만나면. 그래서 이걸 달달달 공부하면서 문제도 계속 풀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도 그려봐야 되고 일단 그림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헤매버려. 그래서 매도인이 누군지 신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누군지 누가 샀는지 좀 이따 이제 계약명의시다고 이제 막 이제 헤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이 사람을 외워야 돼. 병갑을 신탁자가 샀지만 등기만 부탁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뜨게 돼 있고 3자간은 이렇게 등기가 다이렉트 중간생략형으로 갔다. 이게 세 사람 간 등기 명의 신탁이다. 그래서 신탁자가 샀지만 등기만 부탁했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신탁자가 샀지만 그 신탁자가 가운데 와야 돼. 매수인 이 자리니까 매매니까. 신탁자가 샀지만 등기만 요렇게 이걸 외워야 돼. 이것 뜻이 하게 돼. 그래서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소유자는 뿅. 매매는 유효. 그 다음 나머지는 계속 풀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계약명의신탁. 동네가 달라져요. 자 이제 그림 봐봐요. 계약명의신탁은 자 신탁자가 갑, 수탁자가 을인데 신탁자가 아까는 지가 계약하고 등기만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번에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이 매매 계약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계약까지 좀 해줘. 그래서 제목이 계약명의신탁. 자 계약도 하고 등기도 당연히 받겠죠. 문제는 이 매도인은 을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99% 모른 선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얘가 매매계약 5억 왜 5억에 팔았느냐. 이 땅은 10억짜리인데 딸이 아파가지고 수술비가 5억이 필요해서 급매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한 신탁자가 수탁자 빨리 가서 사. 절반 가격이야. 이렇게 시켰지. 그래서 얘가 5억 지돈을 을한테 주고 그래서 5억에 산 거지. 그렇다면 비록 이놈은 명의수탁자지만 이 등기를 약정무효, 등기무효 날리면 안 돼요. 왜? 이 매매를 유효로 만들어줘야 돼. 병은 딸 수술비 5억이 반드시 병원비 들어가야지 무효가 되면 이렇게 돌려줘야 되거든. 소유권 돌아오는 거 의미 없어. 얘는 돈을 돌려주면 안 돼요. 이 매매를 유효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선의의 병을 부하기 위해서 이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매매를 유효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정은 무효지만 얘 돈을 확보시켜야 되니까 매매 유효. 그래서 이걸 왜요?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이에요. 계약명의신탁 선의하고 경매만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물론 유효명의상 빼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약정은 정중교자 아니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 병이 맹타 사실 모르는 선이라면 이놈을 위해서 수탁자 네가 그냥 소유권 먹어.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자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요. 자 그러면 이제 풀어가야죠. 이걸 외우고 사람부터 잡아야 돼. 병, 을갑. 을이 수탁자니까 수탁자가 계약까지 했구나.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받았구나. 계약명의신탁 선의. 자 이제 풀어가요.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이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하면서 너만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 할 수 없어. 얘가 확정 소유자의 법이 준. 그래서 소유자인 을한테 소유권 등기 넘겨 할 수는 없어. 명의신탁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 소유권 달라고는 못합니다. 대신 소유권 달라고 못하지만 신탁자는 내가 준 돈 매수자가 5억 있잖아. 그건 임마 돌려줘 짜샤. 너 소유권 먹었잖아. 그래서 지가 준 지돈이죠. 매수자금 5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소유권은 달라고 못하고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지돈 매수자금.
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위해서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혹시 얘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너 뭐 5억 줄 때까지 나 네 땅 못 줘.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왜? 비용채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명법에서 유치권이 나오면 무조건 없다예요. 태어나지 않아요. 비용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 채권.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에서 계약매입 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다.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자, 질문 마지막. 병은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면 이등기 유효죠. 말소 대상이 아니지. 그다음에 이놈 소유자죠. 소유자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중심 잡고 소유자에게는 못하겠지. 유효등기니까 못하겠지. 소유자로 해요. 소유자한테는 아무것도 못해. 이등기 유효해. 결국 계약매입신탁 선의의 경우에는 약정은 무효지만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이었지. 3자가는. 하지만 계약매입신탁 선의는 이놈이 소유자야. 수탁자가. 그래서 누가 소유자인지를 외워야 돼. 그러면 누가 소유 이것만 외우지 말고 같이 하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3자간.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 병갑을. 일단 병을 갑이면 선인 경우, 이제 동네가 나눠지니까 선인 경우에는 약정은 무효지만 얘가 선인 경우에는 이 병을 위해서 수탁자한테 소유권 준다. 이렇게 같이 막 계속 하셔야 돼요. 수탁자가 소유자. 나머지 지문은 소유자니까 안 돼. 안 돼. 소유권 달라고는 못하고. 대신 내 돈은 줘야지 할 수 있고. 여기 유치권은 안 태어나고. 자, 선이 가요. 그래서 그림을 봐요. 을, 수탁자가 병으로부터 삽니다. 수탁자가 계약도 해. 등기도 받죠. 그래서 맨 오른쪽이 신탁자 갑이고 병을 갑이야. 그러면 신수하고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수탁자가 소유자. 매도인이 선인 경우. 자 1번부터 이제 약정은 무효죠. 별 3개. 2번 왕별.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의리 소유자야.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는. 그래서 기억. 매도인 병은 수탁자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왜? 상대방이 수탁자 소유자죠.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소유자면 할 수 있다로 끝나고 상대방이 소유자면 없다로 끝나요. 자 3번이 왕별이죠. 신탁자는 맨 오른쪽은 그림 보면서 중간놈 왼쪽 수탁자를 상대로 매스타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너 나한테 소유권 넘겨 할 수 없어요. 왜? 의리 소유자라니까.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넘겨 할 수는 없지. 그 다음에 4번 하지만 4번 별 3개. 신탁자는 소유권은 달라고 못해. 하지만 내 돈은 줘.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돈은 줘. 그래서 5번 별 3개.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태어나느냐?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용채권이 아니니까. 자 6번 별 3개. 그러면 매도인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선악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병이 을하고 계약 체결 당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트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따라서 기억. 매도인이 병이 그림 보면서 을하고 계약 체결할 때 멘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 체결 당시 몰랐죠? 그러면 선이야. 따라서 그거 알아서 상관없지.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이거 응용지문이에요. 두 개가 섞여있는 난이도 최상 지문이야. 기억이. 우리 기출이 이렇게 나와요. 계약 당시 몰랐죠? 그거 알았어. 선이에요. 계약 당시 기준. 그러면 선이니까 수탁자가 소유자. 맞는 지문이네. 두 개를 묻는 지문이에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선악 구별하냐? 체결시. 체결시 선이니까 선이. 그거 알아도. 선이니까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맞는 지문. 이렇게 응용 지문으로도 나와요. 자 8번 왕별.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또 나오죠? 무조건 제3자는 소유권 취득.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로 끝나야 돼요. 자 봐요. 그러면 작년에 나온 게 결국은 1번, 2번, 3번, 8번 나왔죠? 5번이랑
다 공부한 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달달달 했으면 맞힌다고요. 약정은 뭐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그럼 1번 2번 지금 맞췄을 거고 3번 왕별이니까 맞춰야지 2번하고. 절대 수탁자 상대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 해지든 부당이든 이거 안 된다고. 절대로.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 달라고는 할 수 없어. 대신 4번 안 나왔지만 돈은 줘. 같이 하셔야 돼. 소유권은 달라고 못 하지만 내 돈은 줘야지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는 거. 이거 비용이 아니니까 5번 유치권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선악 여부는 세트 어느 시점 계약 체결 당시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8번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나머지 7번 9번 오른쪽 10번 다 기출이에요. 그건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8월달에. 지금 오늘 한 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제 매도인 야기인 경우. 동네가 두 번째로 바뀌어요. 매도인이 이번에 알았대. 맹탁 사실을 알았대. 계약맹신탁이니까 무조건 수탁자가 계약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가운데로 와야 돼. 병을갑이에요. 병갑을 계속 노래 부르고 다녀야 돼. 병갑을 신탁자가 계약을 했지만 등기만 요렇게 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3자간. 수탁자가 계약했구나. 병을갑이구나. 이제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죠. 그러면 이 악의 병을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선의의 병만 보호하는 거야. 따라서 원칙이 작동돼. 명의시탁.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병.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원칙대로 가. 매도 약정무효 수탁자 등기무효 소유자는 이렇게 등기가 넘었으니까 소유자는 암놈 병이에요.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병. 하나 더 해야 돼요. 유일하게 이 매매가 무효가 돼요. 신명법에서 매매가 무효가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계약명의시탁 악의. 그래서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병. 매매가 무효.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돼. 병이 매매득의 5억을 받았고 수탁자들이 등기를 박으면 이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받은 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거고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고 따라서 양자 대금 돌려주고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그래서 너 인마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난 네 돈 5억 못 줘. 거절할 수가 있다로 끝나야 돼. 동시행관계 우리 이미 했잖아요.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동시행이니까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 무조건 소수로는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고 동시행관계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악의는 이게 전부예요. 자, 병을갑이고요. 수탁자가 계약은 했죠. 계약명의신탁. 그런데 병이 악이야. 병이 악이야. 그러면 원칙이 작동된다.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병. 조심할 거. 이 매매가 유일하게 무효. 매매가 무효는 여기밖에 없어요. 매매가 무효. 매매 무효 동네 빵에. 이 그림을 외우면 밑에 지문이 다 풀린다고요. 자, 1번 약정무효 등기무효. 2번 소유자는 병. 소유자는 병. 소유자는 병. 1번 2번이 별 3개지. 1번 2번 별 3개. 3번 매매 무효 별 3개. 그래서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병. 이 매매 무효다. 여기까지 외우시고. 그러면 기억니은 매도인의 5억 줄 대금 반환 의무와 수탁자 의뢰 왼쪽 병에 대한 이 등기 말소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무효 효과 동시이행. 동시이행이니까 니은 지문이 뜨죠. 수탁자가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왼쪽 매도인 병은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난 네 돈 5억 못 줘.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니까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악의가 뜨면. 일단은 1번 2번이 중심이지.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병. 그 다음 이 매매가 무효. 일단 1, 2, 3번 본문을 달달달 해요. 저기 동그라미 2번이 마지막에 32죠. 어? 제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살아남았네. 어? 살아남았어. 제 눈시야에서 작년 32 삭제하고 32 왼쪽 33 박았잖아요. 그때 이제 30은 제가 다 삭제했어. 아, 얘가 내 시야에서 벗어났었지. 살아있네. 32도 나왔어. 누가 소유인지 나왔죠? 그래서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왼쪽 수탁자가 소유자 또 나왔잖아. 누가 소유자인지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소유자인지 그것 잡아야 돼. 그거 잡아야 돼. 자, 마지막 경매는 똑같아요. 왼쪽 매도인 선의하고. 그래서 경매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결론이 똑같고 2번의 기억. 자, 일단 설명 들어봐요. 경매는 매도인 선의하고 똑같아. 결론이 똑같아. 하나 빼놓고. 봐봐요. 이번에는 신탁자가 수탁자 을한테 뭘 부탁하느냐. 경매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어. 병 건물이 나왔는데 이거 아주 좋아. 잡자. 나는 못 가고 네가 좀 경매에 좀 가서 좀 낙찰 좀 받아와. 경매 절차를 수탁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낙찰 받았어. 이 사건에서. 자, 그러면 경매는 아까 매매의 경우에는 이놈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유효무효가 갈려요. 하지만 경매는 설사 경매로 날아간 이 건물 소유자 병이 이놈이 맹신탁했다는 사실을 설사 알아도 무효로 만들면 안 돼요. 이후 경매는 100명이 관여한 절차요. 이놈 한 사람의 선악에 따라 유효무효가 왔다 갔다 하면 경매 절차 안정성이 침해돼요. 그래서 경매만큼은 이 병이 매사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수탁자가 소유권 먹는다는 아까 선의 법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매사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라도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아까 매도인 선의하고 결론이 똑같다고. 이 경매를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설사 병이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권 먹는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선의하고 똑같아. 선의하고 똑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번에 기억 왕별. 이번에 기억만 달라요. 나머지는 왼쪽 선의하고 똑같아. 이거 보면 알아요. 경매 목적물 소유자 병이 매각 사실을 알았대. 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 매매는 저기 알았으면 수탁자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 지가 먹잖아. 병이. 그래서 여기가 나와요. 경매는 병이 경매 목적물 소유자 알고 있었더라도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 이 결론이 바뀌질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정중 배우자 특례 이제 끝나가요. 정중 배우자 특례. 자, 정중 배우자 특례. 정중이 정원에게 맹시당하죠. 탈법 목적 없어야 돼. 그 다음 자기 배우자에게 맹시당하죠. 탈법 목적이 없어야 돼요. 조세포탈 그런 거. 그러면 이 맹시탁 약정을 배우자 맹시탁 유효로 봐줍니다. 자, 약정이 유효니까 수탁자 등기도 유효가 되겠죠. 이게 정중배우자 특례. 자, 1번이죠. 정중원에게 주거나 배우자에게 줬다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야 돼.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 정중배우자 맹시탁은 유효. 자, 2번 별 3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맹시탁은 원칙대로 무효예요. 이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 자, 3번도 나와요. 가비울한테 맹시탁 했어. 들어봐요. 가비울한테 맹시탁 했어. 근데 상대방이 이성이야. 이성.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맹시탁장 무효입니다. 근데 1년 후 둘이 결혼해버렸어. 신탁자와 수탁자가 그 후 결혼했다. 혼인했다. 그러면 유효로 바뀌어요. 그 판례예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원래 약정 무효인데 나중에 혼인신고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됐다면 위법 목적이 없는 한 이제는 이 맹시탁 약정은 유효. 자, 시험은 언제부터 그러면 유효로 바뀌느냐. 1년 전에 맹시탁 한때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냐 아니면 혼인한 지금부터 유효냐. 혼인한 때로부터. 외워요. 이게 나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외워야 돼. 신탁자와 수탁자가 결혼하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 맹시탁 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소급이 없다.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맨 밑에 볼 거요. 그 그림 있죠? 갑을, 배우자, 유효 맹시탁. 자, 봐봐요. 이 두 개만 하면 돼. 문제는 맹시탁 약정 유효, 의 등기 유효인데 그러면 을이 소유자일 거 아니요. 이 등기 유효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이 또 여성단체는 빨리 이거 데모해야 돼. 봐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보통 남편이 부인한테 등기 부탁하거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만 소유자로 봐요. 대부분은.
대법원 문제 있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런 소유자 아니야. 등기만 바뀌어있지 두 사람 대내적 관계 갑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 은 소유권은 없어요. 하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 등기 박혀있는 수탁자가 소유자. 이렇게 분리시켜. 대법원은 절대로 부인한테 소유권 안 준다고. 대법원에 확립된 글이 있어. 보통 신탁자가 남자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 소유권 안 넘어간대. 이런 게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시절에 다 판례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아, 다 수탁자 가야지. 뭐 이런 거 대외 분리시켜가지고. 남아 존중사상이요. 대법원에. 아직도 대법원 그래도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빨리 이 판례도 바뀌어야 돼요. 자, 시험에 이게 나와. 제3자가 누군가 불법주매. 그러면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죠. 대외적으로는 소유자 아니야. 대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만 소유자야. 따라서 제3자 불법점인 경우 신탁자는 이 3자를 상대로 소유권으로 들이댈 수는 없어. 왜?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어. 소유자를 대위에서만 할 수 있어. 이게 나와요. 다행히 직접이란 말 우리 시험 지문에 떠요. 신탁자는 직접 소유권으로 들이댈 수는 없다. 소유권 없어.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외워놔야 두 번째 줄 판례가 해결이 돼요. 외워야 돼. 유효한 명의신탁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 박혀있는 수탁자가 소유자. 따라서 제3자 불법점의 경우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없잖아.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으로 들이댈 수 없다. 당연히 직접 떠주죠. 직접 안 돼. 그러면 항상 직접 안 되면 대위. 자, 이제 가봐요. 1번, 동그라미 1번. 탈법 목적이었기 때문에 갑을 배우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수탁자 등기 유효. 자, 3번, 4번 기억이 별 3개예요. 3번, 4번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기억, 실제 시험 나온 기억을 풀어 제끼는 거예요. 3번, 두 사람 사이 갑을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야.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지소유라 주장할 수 없어. 자, 4번. 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 박혀있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 대내, 대외를 이렇게 구별해버려요. 따라서 기억! 여기서는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할 때 신탁자는 이 3자를 상대로 지 소유권 없죠? 소유권 X, 물청 X야. 소유권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 폐지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유권 없으니까 직접이 나와주면 고맙죠. 직접 드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소유자의 수탁자를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대위 나오면 있다. 직접 나오면 없다. 그런 식으로 찍어도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직접 안 돼. 대위. 자, 끝난 거예요. 다 했어. 밑에는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거 몰라도 돼. 맨 마지막 6번. 수탁자 점유는 타주. 기억나죠? 수탁자는 타주. 취득시 안 되겠죠. 절대 안 준다니까 수탁자한테. 대법원은. 소유권도 안 줬죠? 이거 점유 취득세도 안 준다니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신탁자만 뭐해? 신탁자만. 신탁자가 가진 자 남자예요. 수탁자는 여자야. 저 판례 바뀌어야 돼. 3번 판례 바뀌어야 돼. 바뀔 판례 많아요. 욕먹어요. 나중에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뀔 것 같아? 바뀌어. 3번 판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다음에 반사회로 그거 바꿔야 돼. 그걸 바꿔야지, 그걸 바꾸면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일이 없어. 실명법은 중개사법에서 폐지돼요. 사문화돼요. 반사회로 대부분 판례 하나만 바뀌면 실명법 법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현실에서 명의신탁이 사라지니까 이 법이 왜 필요해? 법 없애지. 현실에 없는 계약광고를 왜 법이 다루냐고. 과징금, 이행관계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중개사법. 그런 공부 안 해도 된다고. 대부분 판례 하나만 바뀌면. 근데 그 판례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 저 죽기 전까지 바뀔려나 모르겠어. 명의신탁 약정은 이제 반사회로 봅니다. 그 판례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뀐다. 그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가진 자 편이란 얘기지. 여전히. 기득권. 자, 5월, 6월 고생했어요. 합격 별 3개. 동그라미 해. 합격 별 3개.
자, 우리 7월달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느냐? 별세개 왕별만 할 거예요. 이제 범위를 줄일 거예요. 별세개 왕별만 할 거고, 중요한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할 거고, 8주 과정, 8주 과정이니까 총칙 2주, 물권법 3주, 계약법 2주, 특별법 1주, 2, 3, 2, 1. 그러면 정확히 문제, 40문제 배열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의사표시까지. 반드시 할 것만 해. 안 중요한 거 이제 안 해. 그건 여러분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반드시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별세개 왕별이겠지, 결국. 그거 다시 한번 스크린 할 거예요. 스크린. 그래서 달달달. 그것만 달달달. 앞으로 4달 동안만 별세개 왕별만 달달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공부가 좀 되면 나머지도 좀 보시고, 별세개 5개도 막 몇 개 안 돼 있어. 막 틀려.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 양을 늘리면 안 돼요. 별세개 5개만 해도 60점 충분히 넘어요. 아셨죠? 범위를 이제 줄여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 따라오시고, 오후에 실제 문제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남은 4달 하면, 자, 지금까지 점수 안 나오시고 고민 많아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험은 벼락 공부요, 벼락 공부. 마지막이 중요한 거요. 지금부터 4달, 남은 2달, 무조건 엉덩이 붙여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절대평가라 합격 점수 나와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꼭 버텨요.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아요. 힘들어도 버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달달달달 이 앞으로는 막 외우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이해 바탕이 됐으니까 이제 막 외우는 거야.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민법은 그렇게 공부해야 돼.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앞으로 계속 중심 잡아줄 거예요. 그럼 제 얘기 계속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잡혀요. 중심 잡고 있다 없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